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유성구의 제2차 정례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의안 접수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의안 해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송재만 의원회 11일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하경욱 의원회 9일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 요성룡 의원회 11일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의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요성룡 의원회 11일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문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명석 의원회 12일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문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김미희 의원회 13일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한영신 의원회 9일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이, 임미동 의원회 9일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11월 10일에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약안이, 11월 11일에 불합리한 잡지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 등 이건의 조례안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출되어 11월 1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중 요성룡 의원회 11일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11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회기칙 제23조에 따라 발의자 전원이 철회 요청하여 당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의원 발의한 조례안 8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의 안건 심사 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기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 국, 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무 종사자의 보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 필수 업무 선정 및 필수 업무 종사자 지원 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의 필수 업무 종사자 지원 계획, 지원 사업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필수 업무 지정 및 필수 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식생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식생활 개선에 수반되어야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채 3조는 식생활 개선과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채 4조와 제5조는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채 6조에서 안채 8조까지는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하경욱 의원님의 9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여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자치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의 선임 방식을 확대 규정하여 우수 인력 채용에 따른 원활한 주민자치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간사의 선임 방식을 유성구 주민등록자로 확대 및 공개 모집 채용으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에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의 1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유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점검 강화, 임무 정비 등을 통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성화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및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진행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방범 초소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의 1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김동수 의원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서일입니다. 조례안 검토 의견서가 왔어요. 집행부에서 네, 받으셨죠? 예. 이거 어디에 담당 국장님 어디야? 마을자치과 쪽이죠? 먼저 칠까? 혁신국장님 발언. 네네네. 네. 네, 국장님. 발언대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동서 의원입니다. 예.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어요. 네네. 2023년대 자율방범대법 시행령이 제정에 따라서 시행령 제정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보내셨는데 네네. 이 자율방범대법이 2023년도 4월에 지금 입법 예고 중인가요? 4월 1년 동안 유예가 됐기 때문에 유예가 돼서 4월 4월부터 시행돼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율방범대법이 생기 네. 4월 27일 발효가 되고 예. 지금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은 예. 아직 시달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그 시달이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행정지도도 시도경찰청장 소관위로 행정지도를 하게 돼 있네요, 법령에. 예. 그럼 유성구청장이 하는 조례로 정하는 건 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행령이 따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할지 경찰서에서 지도 점검을 해야 될지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 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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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위원장도 네네.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김동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23년
4월 달에 자율방범대법이 시행을 했었을 때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예.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본 결과 지방지정법 제17조 제1항에는 그렇지만 제4호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위원장은 그렇게 봤습니다. 네, 예. 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례로서도 지원이 가능한데 이제 그 4월 27일 날 내년 4월 27일 날 하면서 그때 이제 어떤 시행령에 무슨 내용이 담을지 그거는 그때가 다시 한번 또 만약에 오늘 개정을 하시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맞지만 예. 그 의원님께서 이 부분이 재정도 아니고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 예. 그렇게 그런 잣대로 이렇게 들이대시면 실적으로 재정을 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나눠지는 부분. 네, 국장님. 예. 이 부분이 어쨌든 그 이명숙 의원님께서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그 의견서를 받고 검토를 해본 결과 크게 이렇게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안티가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상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네, 이 부분은 크게 저축되는 부분이 없으면 원안 가결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시더라도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네. 저기 개정을 해 주시고 네, 4월 27일 이후에 네. 대통령 시행령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그때 따로 준비를 하는 네,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 50분 있으면 하는 걸로 하죠. 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유 있습니까? 정회를 한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댐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의 1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의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기본 목표와 구청장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외상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 계획,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하는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김미애 의원님의 13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6항? 그러셨어요? 잠깐만. 6항? 했고 6항 우리 네네네. 진행이 매끄럽지 않아 죄송합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희 의원님의 13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부모 가정지원 조례안의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부모 가정지원 조례안은 청소년 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 부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안건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청소년 부모 가정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선정을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을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은 한영신 의원님의 9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임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 열람실의 이른 시간대 저조한 이용률에 따라 개관 시간을 조정하여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도서관 열람실 개관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드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임미동 의원님의 9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김동수 의원님. 네, 원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이 시간을 열람 시간을 꼭 08시에서 22시까지 22시 밑으로 하면 안 되나요? 20시나? 지금 현재 이제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22시까지 돼 있고요. 예. 이제 7시부터 22시까지 돼 있는데 오전 시간은 이용자가 이제 7시에서 8시 되는 거의 없고 예. 지금 이제 야간 그 개관 시간 연장 사업은 지금 이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한 이용자의 한 7%에서 8%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조례를 개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야간 시간은 추후에 이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개정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공무원 근무 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잖아요. 예, 예, 네, 예. 그러면 08시부터 개관을 하려면 예, 예. 07시 30분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와서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이제 아침에는 좀 무리가 따라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지금 8시로 대부분의 이제 조정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밤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로 이제 개관 시간 연장 사업이라 해서 이제 지금 아니 원장님 굳이 국비 받지 않으면 되지 뭐 그거를 그러니까 왜 근무 시간 지금 일과 현재 시간 외에 열람실에 이용자- 별로 예. 이제 독서실의 역할은 좀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제 예, 열람실 없애야 된다는 건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 조정하시고 내년에 충분한 검토를 아니 통해서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요. 예, 예. 뭐 조례로 정하는 걸 굳이 뭐 저 국가에서 뭐 어떻게 뭐 딴 데가 어떻다고 하는 거 같이 우리 공무원 노동자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 검토 적극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미자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실에서 제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비롯한 총 15개의 조례에서 상위 법령 불일치 등 불합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8조 및 제11조 상위 법령의 재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13조 공정위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에 따라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라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 행안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기획 정비 과제에 따라 정신질환이라는 자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근본 제정 조례안은 단순 개정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역 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홍동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및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사무국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동일 적용하여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상기 감면 대상자에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를 면제하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에 2023년 과세 기준으로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면은 직권 및 신청을 통해 재산세는 7월, 9월, 주민세는 8월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폐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우리 의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기배부에 드린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 국, 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11억 9,741만 3천 원에서 250억 2,713만 4천 원 증액된 762억 2,454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종액 요인은 지방교부세에서 2022년도 부동산 교부세 예상 금액 사정 통지분이 정부 추가 경정으로 증액됨에 따라 77억 6,700만 원을 증액한 337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2022년도 일반 조정교부금 교부액이 대전시 추가 경정으로 증액됨에 따라 172억 6,013만 4천 원을 증액한 424억 1,01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86억 3,628만 3천 원에서 331억 902만 원이 증액된 817억 4,53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대내외 협력으로 의정비 산정 주민의견 설문조사 650만 원 감액 등 미사용분 집행잔액 1,5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교류 및 자매도시와의 교류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도시와의 방문 교류를 일부 중단함에 따라 국제교류 업무 추진 지원 및 외빈 초청 여비 등 2,4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도 정비 및 조정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7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48쪽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 5억 3,829만 4천 원을 증액하고 내부 유보금 3억 8,035만 8천 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1억 5,793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적립하고자 3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쪽에서 21쪽 내용을 함축 보고드리면 기획실 소관 기금 운영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일반 회계로부터 330억 원을 전입받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근본 상정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정리하여 최소로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수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에 추경 준비하시고 본 예산 준비하시라고 우리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를 2021년도에 얼마 받으셨죠? 2021년도에요. 네. 부동산 교부세 202억을 받았습니다. 202억. 네. 근데 올해는 교부세가 부동산 교부세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올해는? 이제 이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유성구에 또 아파트 건축들이 많이 되면서 부동산 교부세가 많이 들어왔고 유성구뿐이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이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비율로 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이게 언제 내시를 언제 받으셨어요? 12월 말에 받습니다. 예? 11월 말에 받습니다. 12월 말에 내시를 받았어요? 네네네. 아니 내시를 언제 받았냐고? 내시 교부 내시를 받았어? 12월 말에 받습니다. 12월 말에. 12월 말에 교부 내시를 받는다고요? 네네네. 내년도 거 받는 거지 그럼. 예, 내년도 거. 이거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 받은. 작년 12월 말에 받아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하고 네. 1회 추경에 이제 또 중간에 교부 내시가 되면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이제 2회 추경이 또 추가로 교부되는 내용에 따라서. 교부 내시를 처음에 총 금액을 받잖아. 네네네. 근데 왜 저기 안 잡았었어 세입을? 그때 받은 금액을 본 예산에 담았고요. 추가로 이제 오는 그때 1회 추경할 때 또 온 거 1회 추경에 담았고. 이게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이 뭐예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받은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11월 달 되면은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잖아요. 네네. 그럼 얼마 정도라는 걸 알아서 그 교부를 해줄 텐데 보조 내시를 했을 텐데 30%씩 더 받는다는 거는.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일괄로 수입을 걷어서 우리구에서 받은 걸 우리구에 주는 게 아니고 교부기 그거 설명을 안 하셔도 알아요. 네, 그거 네, 말고 네. 교부세 내시가 네. 30%씩 변동이 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정부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추가로 들어오는 금액을 정부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도 68%, 70% 정도가 늘어났어요.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시에서 추경에 담아서 내려주는 금액이 보조 내시를 해주잖아요, 이것도. 네네, 그때 추경에 담아서 그때 추경할 때마다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맞추어서 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받았어요? 일반 조정교부금을? 일반 조정교부금 2021년도에 네, 최종 340억 받았습니다. 340억. 네. 근데 최초에 잡으실 때 굉장히 조금 잡으셨네. 250억을 잡았으니까. 네, 250억 잡고 중간에 이것도 이제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에 따라 세입이 시에서 확대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걸 추경에 담아서 저희한테 이제 그때 추경이 있을 때마다 내시를 해줘가지고 저희가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잖아요. 우리가 세입은 예산 총계주의가 세입과 세출은 제로가 돼야 되는 게 예산 총계주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원칙에 이걸 보면 이거 지금 잡아놓으면 못 쓰잖아요. 세계잉용으로 남잖아. 순세계잉용으로. 그러니까 이 시에서 이거를 이제 예상 외로 세입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조정. 올해는 세입이 그렇게 증가 안 됐는데 작년보다 줄어드는데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없으면 세입이 줄어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잡을 수 없는 게 시에서 교부를 해줘야지만 저희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시에서 교부해준 금액을 잡았습니다. 좀 세입을 좀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통합재정기금으로 300억이 들어가죠. 네네. 예, 통합재정기금으로 300 얼마야? 정확한 금액 330억. 330억이죠. 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300억이 있는데 330억이 들어가는 건 네. 이것도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적립하는 것도 세출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총계주의에 의해서 적립하는 적립하는 거는 세출로 보죠. 네. 근데 이 돈은 쓰지 않잖아요. 지금 필요할 때 기금은 그렇잖아요. 네. 기금에 돈을 660억씩 있어야 되는가? 630억이구나. 630억이 있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제 추가로 더 내려와서 저희가 적립을 한 거고요.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안 됐죠. 아니 계속 이제 그동안 세수가 됐던 줄어드는데. 부분 예? 연초에라든가 이게 상반기에 기금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시면 돈을 사용할 때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저기 부동산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을 과소 예측해가지고 과소 계상을 해가지고 남으니까 저기 재정 안정화 기금에다 다 담아 놓으시는 것 같은. 저희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부하고 시에서 예측해서 내려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뭐 더 잡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비비를 왜 늘리셨어요 더? 예비비를? 네?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많이 남아서 이제 예비비 일부 충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비율이 이상 초과되는 금액을 재원이 남는다고 예비비에다 자꾸 담아두시면 안 되지. 써야지. 주민들이 정리 어렵고. 추경에 이걸 사업을 쓰게 되면 거의 2월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금에 담았다가 내년에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내부 유보금을 네. 지금 왜 예비비로 편성을 해요? 또 지금 와서 내부 유보금은 이제 1회 추경에 삭감된 거를. 예, 금액을 그래서 잡아놨다가 이번에 정리 추경에 삭감을 해서 돌려 쓰는 그런데 거기다 상황이 또 되겠습니다. 1억 5천까지 더 해서 예비비를 많이 하시네. 돈이 주민들한테 예산이 전달돼서 살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실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유재경입니다. 의정활동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행정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있고 매년 위탁사업비를 지급한 후 다음에 정산을 통해 집행 잔액을 반납받고 있습니다. 작년 1억 2,594만 6천 원의 위탁사업비를 지급했고
1,046만 5,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올해 2월 초까지 반납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동안은 위탁사업비 반환 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매년 1회 추경 시 세입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보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홍보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입예산입니다. 감사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0만 원에서 80만 8천 원이 증액된 100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정책실장이 나오셔서 일자리 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정책실장 신하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 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 일자리 정책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153억 5,307만 8천 원에서 2억 8,049만 원이 감액된 150억 7,2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65쪽 세입 예산입니다. 시구협력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이자 발생액 7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1,26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169쪽 지난 9월 26일 현대아울렛 화재 발생으로 장기간 휴점으로 인근 상점과 상권 침체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온통대전 캐시백 이벤트 추진 시비보조 사업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원화수 감소 등에 따라 우수 농산물 급식비 지원 2억 3,077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0쪽에서 171쪽입니다. 학교별 급식 인원 조정 및 중학교 대체급식 미시행 등으로 학교 무상 급식비 4,43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지원은 예비는 1,000만 원, 신규로 지정 시 1년차는 5천만 원, 2년차 재지정은 3천만 원,
3년차 고도화는 2천만 원으로 예비를 제외한 3년간 최대 1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고도화 1개소, 예비 3개소 등 총 4개소가 최종 선정이 되어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정책 실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정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일자리 정책 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 의원님, 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 의원입니다. 실장님, 월요일 날 신문을 보니까 2022년 지역 목거리 지수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는데 맞죠? 예, 예, 축하드립니다. 고생 예.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시더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도 흐뭇합니다. 예, 54페이지 보면 네, 사업 설명서 54페이지 보시면 재정 분담이 저는 조금 궁금해서요. 이게 5개구가 다 똑같나요? 예, 같습니다. 그러면은 타 시나 시도 비슷하나요? 타시도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35%고요. 구비가 15%, 교육청이 50%. 이 초중학교 대상으로 해서요. 네네. 아니 그러면은 광역시도 뭐 대전시하고 다 비슷한가요? 다른 시도?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건 없지만은 저희 대전시에서는 이렇게 분담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 의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 정책 실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 국원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은 부서별로 질의 답변 받지 않고 국원 단위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2,155억 234만 9천 원으로 기존 세입액 대비 1.1% 증가한 23억 7,663만 7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결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5억 원과 세정과 건축물분, 주택분, 토지분 세안세 15억 원, 세용관리과 주민세 사업소분 3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715억 6,285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 감소한 19억 7,246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186쪽 운영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2억 6,774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정기여자 국외 정책 연수비 여비 6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맞춤형 복지 건강검진 실시 인원 감소로 인한 건강검진비 3,250만 원, 실무수습 직원 감소로 인한 보수 감액분 8,903만 4천 원, 성과상여금 지급 잔액 1억 323만 2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조 회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5,035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보험료 집행장학 2천만 원,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관련 궁동 공용주차장 월 정기주차 계약 해지에 따른 공용차량 주차 요금 감액분 1,800만 원, 보수 등 인건비 감액분 14억 7,690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조 세정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8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전달 송달 확대로 인한 고지서 제작 발송 비용 감세로 고지서 발송 우편료를 7,786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원안을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에서 공무원 출산 휴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감액이 827만 5천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출산 휴가 가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건지 아니면 출산 휴가는 갔지만 기간제 일부를 고용하지 않았는지. 출산 휴가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이제 대체 인력을 이제 다른 신규 인원으로 충원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임에 이런 걸로 결혼을 충원한 상태에서 소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본 의원 생각은 이게 출산 휴가를 갔는데도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고용하지 않는 이유가 또 새로운 그 기간제 직원이 들어오면 또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적으로도 계속 하다 보니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업무에 대해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 그 직원들이 다 이렇게 분담을 해서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인센티브를 주신다든가 아니면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약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런 문제도 있고요. 출산 후에 따른 이제 업무 분담하면은 그에 따른 다른 직원에 대해서 업무를 분담하는 직원에 대해서 일정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고 회계 과장님 좀 발언 좀 해주세요. 네,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5억 늘어났네요. 네, 맞습니다. 왜 6억에서 5억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왜 그렇죠? 그거는 예산은 예측해서 수입을 잡는 거지만 수입을 너무 조금 잡은 거 아니에요? 83%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정리 추경에 일회 추경도 아니고 예.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 하셔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관례적으로 잡던 대로 그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요. 지적하신 부분. 아니 전번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예. 매년 9억 정도 들어왔잖아요. 지방세 이자 수입이.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저기 본 예산에는 6억 잡았다가 지금 현재 들어온 게 한 10억 되는 것 같던데? 10월 말에 한 10억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성구청에 한 1,000억을 정기예금해 놓으셨죠. 예, 맞습니다. 지금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공급예금 통장에. 보통 예금 통장에 480억 정도 있습니다. 왜 480억씩 통장에 내놔요? 지난번 행감 때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예, 우리 유성구청에서 최고 많이 나가는 날이 급연날하고 급연날을 제일 많이 나가죠? 20일 날. 그래서 지난번에 네. 의원님께 지적하셔가지고 네. 자료를 좀 한번 뽑아봤는데요. 예. 10월달 기준으로 이제 10월 28일 날 네. 410억 정도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나갔죠? 410억이? 그 내역까지는 제가 아니 유성구청에서 공사비가 나가는 400억씩 나가는 날이 하여간 공공예금의 통장에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못 하신 거야. 그러고서 네. 뭐 정리 추경에 5억씩 더 잡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거는 다음부터는 세수 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네. 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게 우리 국장님은 내일 모레 집에 가셔야 돼서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의미가 없어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좀 잘 관리 좀 해주세요. 이거 알겠습니다. 돈 버는 사람 5억 벌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쓸 수 있게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이에요. 세입과 세출이 제로가 돼야 돼. 그 지금 정리추경에 5억 넣으면 어디다 쓰겠어요? 쓸 수도 없지. 잘하시길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네, 뭐야? 이어서 질의하실 거죠? 예, 이어서 우리 주민세 사업소 답변하실 분이 누구세요? 누가 답변하셔야 돼요? 회장과장이 해야 돼요? 누가 하셔야 돼요? 과장님. 네,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사업소가 재산분임입니까? 종업원분입니까 이게? 3억 6천원을 추경에 더 잡으신 이유가? 이건 사업소분입니다. 종업원 분야예요, 재산 분야예요? 사업소가 예. 사업소가 늘어나는 바람에 사업소분이 늘어난 겁니다. 이 팀장님 저기 과장님한테 쪽지 좀 주세요. 뭐야 답변을 하시게. 재산분하고 사업장분하고 합해져가지고 답변을 하시려면 좀 세수를 늘어난다면 알고서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사업장분, 재산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재산분이? 이게 합해졌습니다. 사업소분하고. 그러면은 사업장하고. 사업소하고 종업원분하고 재산분하고 두 개 있잖아요. 네, 종업원 따로 있습니다. 예. 종업원분 예, 예. 그것도 주민세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주민세가 이게 사업장 재산분이라는 얘기죠. 네. 재산분이 이렇게 증가된 게 뭐 사업장 면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저희가 신세계백화점도 생겼고. 신세계백화점이 신세계백화점 생긴 지 꽤 됐잖아요. 대형 건물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신세계도 늘어났지만 현대아울렛도 언제 생겼는데요? 현대아울렛도 작년 그러면 네, 그거는 벌써 세수가 잡혔었지. 잡혔는데 이게 이제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라고 해야 돼요? 뭐죠? 들어오는 아니 세수. 네. 아니 과장님 네. 세수 좀 정확히 네. 잡아주세요. 이게 재산분이 3억 6천이 늘어나는 거는 10%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30억에서. 맞아요. 네. 네.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연도 수입도 우리 이인옥 과장님이죠. 네. 근데 관연도 수입이 10억에서 5억이 줄어들었어요. 이 이유가 뭐 재산세 감면인데 재산세 감면이 어떻게 돼서 7억 얼마씩 환급을 해줬죠? 이게 죽동 소재에 있는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 부설 연구소에다가 감면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산업단지로 감면을 받는 바람에 재산세 부분에서 이 부분이 환급을 감면을 해준 거예요. 5년치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취득세 감면은 뭘로 받았어요? 기업 부설로 받으셨습니까? 이게? 취득세는 기업 부설 그러니까 산업단지로 감면을 받았. 취득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취득세 똑같이 받았답니다. 취득세로 산업단지로 받았으면 산업단지로 과세해야지 왜 재산세 과세하실 때 저기 뭐야 기업 부설로 했어요? 기업 부설로 감면을 받았어야지. 코드를 잘못 넣으셨네. 아니 처음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로 받았다가 네.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산업단지 감면으로 바꾼 거죠. 다시 신청을 한 거죠. 그 회사에서 경감 신청을 한 거예요. 이게 한국타이어 연구소예요? 예,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게 주식회사. 어디 죽동에 있는 거. 죽동에요? 예, 동같이 생긴. 그게 생긴 지가 꽤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신청할 때는 기업부설 연구소로 신청을 해가지고 35% 감면을 받았다가 예. 이게 이제 산업단지로 감면하면은 100%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신청한 거죠. 언제 생겼어요? 기업부설 연구소가? 이게 그게 건물 증거가 2016년도 건물이었죠. 2016년도에 져가지고 2017년부터 저희가 재산세 부과를 했어요. 뭐 예, 2017년부터. 그럼 그럼 취득세는 언제 환급해? 취득세도 환급해 줬겠네? 아니에요? 맞아요. 취득세 올해인가요? 올해 신청한 거죠? 올해 신청했던. 그럼 5년이 지났잖아. 아니 우리 장국현 과장님 좀 바로 때 세워주세요. 이 뭔가 네. 이인옥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장 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문제는. 네, 이것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네, 장국현 과장님 발언 때 네. 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2015년도에 취직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기업부설 연구소로 신고를 할 때는 산업단지로 받으면은 농특세 부분이 납부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 기업부설 연구소로 감면을 받았다가 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산업단지 감면을 그 당시에 받는 줄 그 사람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감면을 더 유리하게 나중에 전체적으로는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다시 감면 요청을 해가지고 올해 철회한 꼴입니다. 몇 년? 그러면 토지 취득세는 같은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안 했고요. 건축물은 5년 이내에 되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만 해준 겁니다. 이게 두 개 중복 감면이 되면 둘 중에서 본인이 유리한 걸 신청할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기업부설 연구소로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기업부설 연구소는 100%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산업단지로 바꾸면서 산업단지는 100% 감면해죠 요새. 예. 재산세도? 재산세 산업단지는 2017년도까지는 100%이고요. 네. 2018년, 21년까지는 75% 감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2년부터는 올해 똑같지? 75%? 예, 22년은 이제 감면이 끝나고 22년은 예, 75% 똑같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 입장적으로 5년 동안 받을 수 있어서 예, 이제 22년에는 기업부설 연구소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산업단지가 끝나서 감면이 되는 것까지라서 이 감면 조건이 5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년간은 이렇게 감면하고 올해부터는 100%고 올해부터는 100%고요. 기업부설 연구소도 100% 부과인가요 그럼? 올해부터는 35%. 35%만 감면해 준다고요? 예. 그 나머지는 올해부터는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나 산업단지랑 똑같아요? 올해부터는 이제 세율이 똑같아지는 건가? 산업단지가 유리한데 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산업단지 감면은 이제 더 이상 못 받고요.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도 이제 못 받죠. 5년이 지나가지고. 5년간만 해주니까. 앞으로는 기업부설 연구소는 인증을 계속 받았는데 연구소가 산업단지 가면은 5년간만 그
그 해주기이기 때문에 네. 5년간 이 해주는 거는 끝났고요. 예. 내년부터는 아니 올해부터는 예. 그 기업부설연구소 그 인증 받은 만큼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단지를 받다가 5년. 기업부설로 하면서 그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증받은 부분만 감면을 토지하고 예. 취득해가 안분해 가지고 예. 그래서 7억 9천을 이 소송 들어왔었습니까? 아니. 그럼 본인이 그 감면 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는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년치를 해주다 보니까 그 지난 연도 수입에서 좀 줄게 된 거죠. 그만큼 나간 부분이. 이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걸 나중에 알고서 신청을 해서 우리 뭐 산업단지나 그거를 그래서 7억 9천 한 8억 정도가 환급을 되면서 네. 체납세금이 줄어드는 거군요. 그리고 지난 연도 세입이 줄어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국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계과 과장님한테 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차량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량 내구 연한이 몇 년이죠? 8년, 9년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그 승용차가 8년이고 화물차는 대략 9년 정도. 지금 여기에 보면 보험료가 2천만 원 감액이 돼 있는데요. 예. 이건 연식이 오래된 차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보험 계약하면서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좀 적은 금액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구에는 내구 연한을 넘긴 차들이 몇 대 정도 되나요? 그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제가 이 부분에서 왜 질의를 드리자면 얼마 전에 그 반다비 체육관 기공식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의원님이 이제 타고 가시던 차가 예. 거기 다 와서 시동이 꺼지고 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도로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구 연한이 오래 지난 그런 차들이나 아니면 그런 차들이 있으면 뭐 채차를 하시던 아니면 다른 차로 다시 하시던 해야 하는가에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차가 있으면 지금 현재는 차는 부서별로 관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혁신국 소관 2022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혁신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27억 6,9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8% 증가된 10억 3,0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는 자원봉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1,2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관광과는 온천수 시설분담금 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규모 281억 1,673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 증가된 13억 1,68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74억 8,747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 증가된 3억 6,601만 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증 제작 532만 2천 원, 국시비 보조 발행금 8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동행정복지센터 세출 예산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71쪽 마을자치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시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부터 282쪽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20억 5,519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87% 증가된 9억 8,201만 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10억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3,30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교육과학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58억 418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54% 감소된 3,15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꿈나무 가업 멘토 사업 3,92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유성구 청소년 진로 진학센터 민간 위탁금 1,07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형식군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116쪽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소요예산 산출 근거에서 그 22년 본예산 주민등록증 제작이 단가가 4,230원이었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1,400매였고, 근데 지금 위에 보면은 그 4,390원하고 1,450매는 이게 22년도 본예산에는 4,230원이었는데 이게 다시 주민등록 제작했을 때 당시는 4,390원이거든요. 요 차이는 어떻게 나는 건가요? 요거는 제작 단가가 12월에 통보됐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예. 본예산 때는 밑에 있는 단가로 했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 1월부터는 4,390원으로 하신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의원님 없으세요? 없으셔? 질의 없으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혁신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응? 전부 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 의원입니다. 23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나레이음 혁신교육 직업 플랫폼 유지 부수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좋은 홍보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아닙니까? 233페이지요. 저 유지 모습이 말씀하시는 거 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서버를 저기 구축을 해서 그 요율이 이제 15%에서 13%로 조정되는 바람에 그 감백을 하는 겁니다. 아, 그냥 조율만 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이요. 네. 여기에서 참여 인원이 총 17,504명, 또 청소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이게 혹시 나비 한마당이 다 포함된 인원인 거죠? 아닌가요? 이거는 나비 한마당 포함이 안 되는 의원입니다. 나비 한마당 제외한 참여 인원인가요? 네네. 청소년 진로 진학 지원 센터에서 예.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참여한 인원 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네, 이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마을자치과에서 그 순시비 보조, 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그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그 우수 사례에서 신성동이 선정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박람회를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국장님도 다녀오셨나요? 아, 저는 못 가고 저희들 과장님하고 그 팀원들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네. 혹시 다녀오신 그 우리 저희 직원분들 중에서 혹시 여기 다녀와서 어떤 부분을 조금 많이 그 배우고 오셨는지 혹시 그런 분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제가 마을자치과장 할 때도 그랬고 지금 주민자치 박람회 같은 거 저희 신성동이 지금 선정이 되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대전 쪽에 선정이 된 자치단체가 대덕구 쪽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행히도 저희들 유성구에서도 신성동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다녀오신 분들이 우수 주민자치 한데 거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내년에는 좀 활성화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신성동에서 선전을 네. 하셔서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으셨네요. 예. 네, 앞으로도 지금 주민자치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활성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 내년에도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부각을 시키셔서 또 좋은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의원입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에서 뭐 예산이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센터장 임용이 이 근거 서류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한영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금 전에 우리 김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청소년 시설 관련 그 증액 사유 있잖아요. 네네. 여기 보니까 당초에 7급에서 사모본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이 돼 있었던 부분인데 네네. 이게 변경이 됐어요. 3급으로. 네네. 이게 당초에 7급으로 결정하게 된 기준이 뭔가요? 그 당시에는 지금 아마 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센터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직원목으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센터장에 네. 대한 파악이 안 되셔서 그렇게 됐다고요? 아, 직원으로 오인을 해서 직원으로 2명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급으로 변경을 되게 된 그 기준점은 뭘까요? 여기 위에 보니까 경력자라고 써 있어요. 경력자인 센터장의 인건비를 잘못 책정했다. 네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3급으로 그럼 규정을 바꾸신 거는? 저희는 이제 센터장을
원래 원칙적으로 할 때 센터장을 해서 뽑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에 대해서 그 호봉 같은 거를 저기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일반 직원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반 직원으로요? 네. 여기 보니까 퇴직금 부여, 급여 부담금, 사회보험 부담금 이게 전부 다 증액이 된 사연이네요. 예. 기본급 5명 이거는 2천만 원 초과인데 이 기본급 기준을 어디다 삼으셔가지고 지금 이게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급여가 올라갔어요? 예, 급여가 지금 그 센터장 급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봉제로 해가지고 예, 저는 연봉제로.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요? 예. 지금 센터장만 연봉제고 3년 동안 동결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직원들은 호봉제로 해서 그렇게 올라가고 이게 저희 그 청소년 진로 진학 지원센터만 일어나요? 아니면 다른 기관도 다 이렇게 하시나요? 지금 다른 연봉제? 기관은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예. 연봉제로 예, 가나요? 예. 아니 그러니까 7급으로 가 있다가 예. 3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환이 가능한가 싶어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센터장에 대한 조금 그걸 파악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그 잘못된 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동수 의원님이 요청하신 서류는 다른 의원님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혁신국 소관 2022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광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예산 규모입니다. 평생학습원 총 예산액 111억 5,38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1억 3,5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평생학습과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2억 235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34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과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 7억 3,453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000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 61억 375만 1천 원으로 1.78%인 1억 1,0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쪽 주요 내용입니다.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비 528만 원, 평생학습 청소 대행비 4천만 원, 구암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472만 원, 전민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434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도서관 운영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 50억 5,005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5%인 2,520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7쪽 주요 내용입니다. 진잠도서관 시설관리비 1,000만 원, 구암도서관 실버 사서 활동 보상 9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생학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 의원입니다. 24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평생학습 상담 활동가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역할인데요. 저희가 이제 구암센터 1층 학습 상담실에서 이제 그 평생학습센터 방문자 수강생 대상으로 이제 센터 운영에 대한 그 교육을 하고요. 프로그램과 이제 시설 이용에 대한 제반 설명을 안내하면서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감액 사유가 학습 상담실 자원봉사자 활동 저조에 따른 관련 예산 감액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방문하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잠시 몇 개월 중단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겨서 25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뭐 수입을 발생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예산 감액 사유를 보면 모집 인원 미달로 일부 프로그램 폐강에 따른 강사료 감액이 나와 있는데요. 예, 무조건 미달이라고 해서 폐강하지 마시고요. 뭐 소수 인원이라고 해도 저는 강사분한테 좀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게끔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수강생의 이런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좀 존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307쪽 한번 보시면요. 차량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240만 2천 원이 그 감액이 되었네요. 예. 네, 그 감액 사유가 승합 운전 가능자 제한으로 관용 차량 사용 감소로 인한 차량 관리 감액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네, 지금 관용 차량 활용할 수 있는 게 책 둘의 서비스 및 문서 사송 등 도서관 업무 추진 그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렇게 제한을 두어서 관용 차량을 많이 사용을 못했다고 하면 이거는 좀 다시 좀 제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봉고차가 2대가 있는데요. 이제 운전원이 당초에는 2명 있다가 이제 1명으로 줄면서 이제 그 11인승이라 사실상 우리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운전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과 차는 운행이 이제 거의 한 30%밖에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다음에 대차할 때는 우리가 이제 소형 승용차로 이렇게 대차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봉고차가 11인승이다 보니까 운전할 수가 없어서 거의 이제 한 대 가지고 운전기사가 1명이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연도 폐쇄 지나면 차량은 소형차로 이제 직원이 운행할 수 있게 이렇게 교체할 생각입니다. 소형차로 이게 바뀌어도 큰 무리는 없는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개수 조정을 위해 정해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해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의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해보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유성구의 정례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